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드리엥 발몽은 늘 시스템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국립의료대학 출신 이후 응급의료자문위원. 그는 20년간 파리의 테러 현장, 알프스의 항공사고, 바그다드의 폭발 지역을 누볐습니다. 그는 수치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감정은 응급실에서 방해 요소일 뿐이었죠. 그런데 2024년 10월 한국 평택에서 그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45분입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는 데 걸린 시간이 45분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협상단장이 쓰러졌습니다. 발몽은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7분. 최소 8분은 걸린다. 그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1분 5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9분 만에 헬기가 그를 하늘로 날렸습니다. 45분 만에 심장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날 발몽은 깨달았습니다. 시스템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쿵. 책상이 흔들렸습니다. 리처드 맥케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맥케인. 누가 의사 없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7분 10초. 2024년 10월 평택 미군기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드리엥 발몽, 프랑스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EU 응급의료자문위원입니다. 20년간 파리 테러 현장, 알프스 항공사고, 바그다드 폭발 지역을 다녔죠. 저는 감정을 배제합니다. 데이터만 봅니다. 구급차. 빨리. 미국 보좌관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8분. 최소 8분은 걸린다. 주한미군 기지병원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시간입니다. 응급의료에서 8분은 생사를 가릅니다. 맥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땀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맥박 확인. 누군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약해요. 너무 약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시 27분 10초 심장마비 발생. 구조시간 최소 8분 예상.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3시 28분 15초. 정확히 1분 5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한국군 의무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들것, 제세동기, 산소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팀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산소 공급, 압박 시작.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모니였습니다. 한 명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심전도 패드를 붙였습니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합창단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20년 경력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불규칙. 그들의 손은 숫자보다 빨랐습니다. 3시 29분. B. 심정지였습니다. 제세동 준비. 충전. 위잉. 클리어. 쿵. 맥케인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B.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닥터 헬기 호출합니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혈관센터 준비 요청. 닥터 헬기.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요? 도착 예정 시간 5분. 5분? 불가능합니다. 3시 32분. 둥둥둥둥.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유리창이 진동했습니다.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빨간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 상공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륙 완료. 3시 34분. 문이 열리고 구급 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군사작전 같았습니다. 정확했고 빨랐고 단호했습니다. 환자 이송 준비. 맥케인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심전도 모니터, 수액 라인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의료진이 헬기로 뛰어올랐습니다. 둥둥둥둥.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시 36분.
9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 발생부터 항공 이송까지 단 9분입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 안정화, 그리고 하늘을 나는 구급차까지 말이죠. 유럽이라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구조 시간 최소 8분 예상. 틀렸습니다. 발몽 박사님. 한국군 의무대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팀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골든타임입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15분 안에 도착하는 게 기준이죠. 15분? 60km를요? 닥터 헬기는 시속 240km로 비행합니다. 하늘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심혈관센터는 이미 준비를 끝냈을 겁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바로 시술실로 들어갑니다. 바로요? 네, 우리는 이송 중에 모든 데이터를 병원에 전송합니다.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전부요. 병원은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 이송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생명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2011년부터 닥터 헬기가 본격 운영됐습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 가능합니다. 30분? 프랑스는 파리 시내에서도 30분이 걸립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닥터 헬기, 골든타임, 권역 외상센터. 수많은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단어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말입니다. 맥케인이 이송된 서울아산병원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본 그 9분의 기적이 정말 시스템인지 아니면 운이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둥둥둥둥. 헬기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닥터 헬기에 동승했습니다. EU 의료자문위원 신분 덕분이었죠. 산소 포화도 92. 혈압 유지 중. 간호사의 목소리가 프로펠러 소음을 뚫고 들렸습니다. 진동이 심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맥 라인을 확인하고 심전도를 체크하고 약물을 준비하는 손이었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발몽 박사님,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12분 후 병원 도착 예정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2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개미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도로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은 걸릴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정체가 심하죠. 2시간과 12분. 그 차이가 생명을 가릅니다. 병원의 데이터 전송 완료. 의사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심혈관센터 시술팀 대기 중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라고요? 네, 우리는 이송 중에 모든 바이탈 사인을 병원에 보냅니다.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까지 전부요. 병원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끝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라면 병원 도착 후에야 검사를 시작합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검사하고 최소 1시간은 걸리죠. 그런데 한국은 하늘에서 이미 진단이 끝나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 진입.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서울아산병원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옥상에 빨간 H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착륙 준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8분.
평택에서 출발한 지 12분이었습니다. 쿵. 착륙했습니다. 응급팀 대기 중.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송합니다. 바로 시술실로.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술실 준비 완료. 문이 열렸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환자 도착. 심전도 확인. 혈관 조영 시작.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카테터가 삽입됐습니다. 모니터에 혈관이 나타났습니다. 관상동맥 70% 협착. 스텐트 삽입 준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5분. 평택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지 38분이었습니다. 스텐트 삽입 시작. 의사의 손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속 혈관에 가느다란 관이 들어갔습니다. 스텐트가 펼쳐졌습니다. 혈류 재개. 성공입니다. 4시 12분. 45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 발생부터 스텐트 삽입 성공까지 단 45분입니다. 프랑스라면 응급실 접수도 끝나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발몽 박사님,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한국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골든타임을 지켰을 뿐입니다. 심근경색은 1시간 안에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는 45분 만에 끝냈죠. 45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닥터 헬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 24시간 대기 시술팀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평택의 의무대, 하늘의 헬기, 서울의 병원까지 말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빌딩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의료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응급의료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 그날 밤 저는 병원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문화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맥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맥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맥케인이 눈을 떴습니다. 발몽 박사.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당신은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45분 만에요. 맥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45분?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시간조차 예의 바릅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활력 징후 체크하겠습니다.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혈압 120에 80, 체온 36.7도. 정상입니다. 내일부터 재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활? 벌써요? 네, 심근경색 후 조기 재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라면 최소 일주일은 침상 안정을 지시할 겁니다. 원무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용 관련해서 설명 들으실 분 계신가요? 맥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보좌관이 처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보험 확인 없이 먼저 치료했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 환자는 국적, 신분,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먼저 치료합니다. 그럼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응급의료기금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응급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아병동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백혈병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한 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다. 그때 간호사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 금방 올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간호사실로 들어가는 그녀를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새병동에 새 환자가 왔대요. 밤 근무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당신은 퇴근 시간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걱정돼서요. 새 환자분이 불안해하실까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한 간호사가 걱정돼서 다시 왔다고요? 이 나라의 의료는 인간성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다. 그러나 이제 배워야 할 사람은 나였다. 한국은 기계를 만든 게 아니다. 철학을 만든 것이다. 그 철학의 중심엔 인간이 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럽에 전하겠다. 한국을 배우자고 말하겠다. 그날 저는 연구자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실로 오십시오. 병원 관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 미군 관계자, 그리고 낯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미군 보좌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맥케인 단장을 즉시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합니다. 송환? 환자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이송은 위험합니다. 한국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문제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명보다 체면을 우선하는 순간 모든 문명이 퇴보합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한국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요? 미국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협상단장입니다. 개인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치는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국가의 품격을 갈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발몽 박사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맥케인 단장님 병실에 미군 대령이 왔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장님, 백악관의 명령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레이슨 대령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령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맥케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령, 저는 아직. 이건 명령입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자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상승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대령이 돌아봤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령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을 합니까? 저는 이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병원입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가주세요.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령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녀 한 명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간호사가 맥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맥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의 미소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선 간호사를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약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파란 캡슐들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맥케인의 차트엔 없는 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눈빛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보안팀 호출.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대령과 위장 간호사의 접촉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살인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환자를 약간 악화시켜 송환 명분을 만들려던 겁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병원의 신뢰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음 날 대령은 체포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병원 내 긴장감이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맥케인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들은 날 살렸고 지켜줬습니다. 맥케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체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증인이다. 이 철학을 유럽에 전하겠다. 사건 이후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짜인가? 아니면 운이었나?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허락을 받고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3번 베드, 복통 환자. 5번 베드, 골절. 7번 베드, 호흡곤란. 의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중증도 분류 완료. 1단계 환자 우선 처치. 응급실은 중증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닥터 헬기 도착 5분 전.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둥둥둥둥.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빨간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다발성 외상.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혈압 80에 50. 의식 저하. 쇼크 상태입니다. 응급팀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수술실 준비.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헬기 착륙부터 수술실 진입까지 단 3분입니다. 개복 시작. 외과 교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간이 손상됐습니다. 지혈, 수혈, 바이탈 체크. 2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혈 완료. 수술 성공입니다. 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수술 완료까지 3시간 15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강원도 산간 지역입니다. 여기서 200km 떨어진 곳이죠. 200km? 닥터 헬기가 40분 만에 이송했습니다. 40분. 도로로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택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프랑스라면 이 환자는 지역 병원에서 사망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살려주셨어요. 보호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생명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병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속도가 아니다. 철학이다. 하늘을 나는 구급차, 실시간 데이터 전송,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의 중심엔 하나의 신념이 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겠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계를 바꾸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프랑스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한국 편이었습니다. 복도에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여긴 안전해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코드블루. 6병동 302호. 방송이 터졌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302호는 맥케인의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맥케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급성 부정맥입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제세동 준비. 저도 달려들었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불규칙. 저는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 손이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제세동. 쿵. 맥케인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전도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다시. 쿵. 또 한 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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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89bpm. 안정됐습니다. 병원 전체에 숨죽인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엔 땀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의료진 안에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발몽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킬 뿐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인간을 지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켰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니다. 철학을 만든 것이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럽 의회에서 말하겠다. 한국을 배우자고. 그날 오후 저는 맥케인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발몽 박사, 고맙습니다. 당신이 절 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 일부였을 뿐입니다. 맥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날 살렸고 지켜줬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국가의 체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헬기장이 보였습니다. 빨간 H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하늘에서 한 대의 헬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둥둥둥둥. 또 다른 생명을 싣고 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기계의 소음보다 강한 건 인간의 신념이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한 철학의 승리였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겠다. 한국의 철학을 세계에 전하는 전도사.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계를 바꾸고 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맥케인은 회복했습니다. 저도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소아병동을 방문했습니다. 백혈병 아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응,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 선생님도 아팠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나라가 날 낫게 했단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가슴 위에 닿았습니다. 이제 뛰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0년 의사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퇴원식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교수, 간호사, 재활치료사, 원무 직원까지. 발몽 박사님 건강하세요. 간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손편지도 함께였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환자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감했던 건 나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몽 박사님, 한국 의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신념입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45분 만에 심장을 구했습니다. 유럽이라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철학.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유럽의회 보건위원회. 제목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 제한. 저는 한국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닥터 헬기 시스템, 실시간 의료 네트워크, 응급의료법. 이 모든 것을 유럽에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센트가 떴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창밖으로 반짝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내 심장은 한국의 리듬으로 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문명은 속도나 돈이 아니라 철학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 철학의 심장은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선 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 3개월 후 파리였습니다. 유럽의회 보건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건 기술 보고가 아닙니다. 철학 보고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스크린에 서울 아산병원의 닥터 헬기가 투사됐습니다. 저는 3개월 전 한국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아니, 시스템이었습니다. 평택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1분 5초 만에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9분 만에 닥터 헬기가 그를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45분 만에 스텐트 시술이 완료됐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45분입니다. 우리 유럽이라면 접수도 끝나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택했습니다. 시속 240km로 비행합니다. 이송 중에도 모든 데이터를 병원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응급의료망입니다. 어디서든 30분 안에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응급환자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을 다녔습니다. 파리의 테러, 알프스의 추락, 바그다드의 폭발까지.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벽한 철학을 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윤리로 승리한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전역의 닥터 헬기 네트워크 구축. 둘째, 실시간 의료 데이터 전송 시스템 도입. 셋째, 응급환자 무조건 치료 원칙 법제화. 이것이 K-메디컬 프로토콜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지지합니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20년 앞서 있습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의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조용한 혁명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CNN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심장이 다시 뛰었다.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유럽의회, 한국식 응급의료 시스템 도입 합의. K-메디컬 프로토콜, 국제 표준화 추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맥케인이었습니다. 그날 나를 살린 건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협상보다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서울이 더 밝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의학을 배웠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간을 배웠다. 수많은 데이터, 프로토콜, 표준 속에서도 진짜 생명을 살린 건 그들의 신념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문명은 속도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두는 철학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의 심장은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뛴 심장.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둥.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한국의 리듬으로.